네. 김포시 갑의 김주영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이상에 대해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거 부자 감세 맞죠?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하는 그 인식부터 동의를 하고 있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 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폭이 더 크다. 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하면은 거기 주주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인세의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결국은 부자 감세로 귀결이 되는 거죠.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세수 감소하는 건 맞죠? 예. 예. 어제도 이야기 나왔고 오늘도 지금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수 감소가 13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5년간 하면 60조 되는 건 맞고요. 맞죠? 그러면 5년간 세수를 2천조로 보셔야 됩니다. 매년 400조 세수가 걷어들인다고 보면은 5년 세수가 2천조에 말씀하신 60조를 대비를 해보셔야 된다. 아니 13조 수준으로 지금 어쨌거나 세수 감소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60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5년간 누적해서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베이스도 5년 누적해서 보셔야 되고, 그거는 2천조 세수에 60조 세수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법인세가 그동안 초과 징수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런 감세 한도 낸 걸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그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그만큼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던 거 아닌가요? 맞죠, 그거는? 그거는 기업이 이익이 나서 법정 세율만큼 세금을 낸 겁니다. 이 수익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취약계층 두특계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도록 이번에 세제 개편안 예산안을 그러면은 제출해드린 그거는 이제 코로나 내년에 지금 종식된 3월쯤 종식될 거라고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던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거기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덜 들어갈 걸 감안해서 줄인 건가요? 나머지는 복지나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쓰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늘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내년에 취약계층 관련해서도 두 자릿수 10% 이상의 예산 증가를 했고,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 아닌 더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면은 그 취약계층 포기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표면상으로는 노인 일자리 예산 깎고, 청년 일자리 예산 깎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같은 그런 절박한 예산들을 깎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예산들을 몇십억씩 조금씩 깎다가 몇 조 가까운 그런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쏟아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가 객관적인 의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정한 정부로 이렇게 비판받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상대 빈곤율이 몇 위인가 아시죠? 아십니까? 상대 빈곤율. 특히 노인 빈곤율이 심합니다. 4등입니다. 이게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둘 다 압도적 1위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건 1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요인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없겠죠? 의원님, 새 정부는 이제 출범한 지 4개월입니다. 빈곤율 비교는 수년간 누적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없게 새 정부에서 그러면은 잘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살률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정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지금 지역구에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단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말하는 겁니다.
20년 기준으로 지역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85만 가구입니다. 인구가 아니고 85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수는 우리나라 사회 양극화,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소득 재분배 성격도 띄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인세나 이런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로자 그 연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만 원 감소하지만 이제 1억 이상 근로자는 소득세가 4만 5천 원 감소하죠. 이 부분도 알고 계실 거고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대폭 완화한 거, 이거 그동안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가진 대주주가 적용이 되는 거를 이제 100억으로 올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100억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수프갑 대주주죠. 그런데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은 2,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0억 기준인 기존 세법 적용을 받아서 올해 상반기에 주식 양도세 낸 사람은 7,00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중 0.01%입니다. 법인세는 부총리께서 어느 정권이든 어느 나라든 다 내리는 추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인하로 혜택 보는 기업은 역시 상위 0.01%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의 삶은 점점 빡빡해지고 있고 또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인세 투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학자들 연구에 따라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연구 그리고 국제기구 또 대한민국의 국책 연구기관들 KDI 조세연구원 할 것 없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 성장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또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법인세가 지난번에 25%로 지난 정부에서 올렸을 때 우리 이 조세 경쟁력이 약 10단계로 국제 조세 경쟁력이 하락했던 그런 지표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왜 OECD 국가들이 여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우리는 왜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그것이 다 투자 확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또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이번에 세제 개편을 내면서 소위 말하는 소득 하위 구간에 부담을 들어주는 과표를 조정을 했고 그것이 누진 세계 체계이기 때문에 그 위에 고소득도 일부 혜택을 보나 평균적으로 보면은 3천만 원 소득을 가진 사람은 27%의 현재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1 내지 5%로 밖에 줄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중산 서민층의 소득에 관한 세금 감면이 더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도 경험치로 입증이 됐고 이번에도 정말 이 대기업의 한 주주에 대한 기업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성원하는 그 대기업도 주주 수가 600만 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투자를 늘리게 되고 그러면 생산성 높이고 우리 일자리 그리고 결국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런 정책에 관해서도 좀 신뢰를 해 주시고 이 정책이 한번 시행이 되면서 2, 3년 뒤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뒀다가 이게 투자가 안 되니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결국은 이화주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소위 말하는 투자 환류와 관련된 그 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역시 몇 년 지나 보니까 예정처나 KDI나 이거는 효과가 없다. 이거는 그야말로 조세 규제일 뿐이다. 해서 이번에 폐지안을 내게 된 겁니다. 뭐 자세한 것은 또 조세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도 활용해 주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